그동안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전문가 여러 명 그 특강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인생 한 번에만 있을 수 있는 기회 느꼈던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모든 분이 다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당연히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조코딩 채널 이런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자랑거리로는 구글 CEO와 아시아 최초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 크리에이터다라고 항상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영상에 항상 걸어놓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조코딩 AX 파트너스라고 이제 AX라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AI를 도입하는 트렌드들이 엄청나게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컨설팅 교육 회사도 최근에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AI가 개인용 비서처럼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실제로 사람하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내 메일 인박스 관리해 주는 거, 막 내 스케줄 관리해 주는 거, 이런 거를 다 이런 도구들을 종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어떤 에이전트의 형태로서 요즘에 AI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래는 아마 수노 혹시 안 써보신 분이신가요? 여기 근데 여기 AI 다 관심 많으시네요. 음악 생성하는 거 워낙 잘 나오죠. 옛날에 막 컨퍼런스 할 때 그 생성했던 노래인데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가 아니라 서울에서 어떤 행사가 열려야 된다. 놀랍게도 이 수노에서 편집 기능도 제공하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 바꾸는 것도 바로 제공을 합니다. 경주에서를 서울에서로 텍스트로 그냥 바꾸고, 그 주변과 이렇게 적절하게 가사도 바꾸면서 노래도 바꿀 수 있는 이런 편집 기능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를 생성하고 원하는 대로 또 바꿔보는데도 괜찮을 수 있겠죠. 요즘 컴퓨터공학과 취업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AI로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 있는 개발자는 어떤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 이게 좀 약간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개발이라는 게 되게 난이도가 낮아졌으니까, 물론 이게 영역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떤 분야는 되게 딥한 컴퓨터 공학적 지식이 있어야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AI가 못 다루는 거를 아는 분들이 이제 좀 잘하는 개발자라고 취급하는 어떤 분야도 있을 텐데, 근데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제는 그 개발 영역을 넘어서서 좀 다양한 영역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불과 막 1년 전까지만 해도 나 직업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뭐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기업들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즉 프론트엔드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다 하면서 뭐 기획도 어느 정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간의 어떤 경계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열려있는 분, 예전에도 막 T자형 인재라고 해서 막 특정 분야를 깊게 알면서 두루두루 넓게 아는 인재가 되게 뛰어난 인재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냥 개발 분야는 되게 잘하고 또 뭐 마케팅, 기획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이제 또 뛰어난 인재인 것 같아서, 이제는 진짜 기술적인 것도 되게 딥하게 알지만 다른 영역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서 계속 AI가 나오니까 AI에 대체될까봐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제 회사에서 뭐 웹사이트 스토리보드 만들기 뭐 이런 것도 하긴 해요. 그런데 광고에 자꾸 클로드 코드 강의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냥 일단은 AI한테 대체되기 불안해서, 그리고 웹사이트 뭐 개발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강의를 수강하는 거를 추천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진짜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로드 코드 혹은 코덱스, 사실 종류는 상관없는 것 같고, 그거를 활용 못하면은 이제 생산성의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AX 회사를 하면서 이제 기업들 AI를 어떻게 도입할지 이런 거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에서 이제 전사적으로 이제 뭐 개발 직군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한테 다 클로드 코드, 코덱스 이런 거 사용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교육을 해달라고 이제 그 경영진 딴에서도 요청이 많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교육도 나가고 하고 있는데, AI 쓰면 생산성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니까 이제 무조건 클로드 코드, 코덱스 정도는 그래도 적어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자는 좀
예전에는 T자형 인재처럼 한 분야만 깊게 아는 게 좀 중요하다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그런 개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뭐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나 뭐 인프라나 이런 분야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좀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키텍처라는 관점이 제일 그래도 좀 넓은 영역이니까 클로드 코드 코덱스한테 아키텍처 설계해줘 해도 기가 막히게 해주긴 하잖아요. 아마 시켜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약간 선호의 문제도 있잖아요. 이 서비스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많은 유저가 오고 막 이런 거 감당하고 생각하면 아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에 어떤 제품을 쓰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거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취향의 문제가 좀 들어간 영역이 이제 아키텍처의 영역인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키텍처라는 그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관점이 좀 더 그래도 기술적인 역량으로서는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뭐 이미지 생성이나 이런 것들 관심이 많고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 이미지를 봤을 때 진짜 AI가 만든 것과 직접 찍은 사진들을 가끔은 구분하기가 조금 육안으로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들이 똑같은 JPG라고 했을 때 그거를 AI한테 전달을 하면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런 워터마크라고 하는데 구글에서 만든 것 중에 그 신스 아이디라는 그 개념으로 사람은 못 보게 이제 워터마크를 집어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뭐 그 아까 보여드린 오픈 AI에서도 신스 아이디를 적용해가지고 그 이미 생성된 거에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AI한테 물어보면 이게 AI 생성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긴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우회하는 방법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AI 이미지 신스 아이디가 박힌 게 나와도 그 어떤 코드 하나만 돌리면 그 신스 아이디를 제거하는 것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사실 구분이 진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코딩님은 뭔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떤 케이스에서 AI를 활용하시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독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요즘에 영상 편집도 좀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유즈, 아까 스킬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스킬 중에 이제 영상 편집에 좀 특화된 스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제 편집 스타일이나 더빙 같은 거 기능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스킬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걸 적용해서 뭐 영상에 자막 뽑거나 뭐 컷 편집하거나 이런 것도 AI 클로드 코드 써가지고 스킬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제가 원래 하던 업무를 스킬을 적용하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은 최대한 스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자동화를 각 영역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는 것 중에 이제 저는 SNS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린 거 뭐 인스타 릴스 뭐 틱톡 이런 데 다양한 데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알아서 다운받고 뭐 여러 플랫폼에 한 번에 올리고 하는 것도 다 스킬 형태로 만들어놔서 그 스킬로 그냥 쇼폼 업로드 스킬만 딱 동작 시키면은 알아서 다 업로드를 해줍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제 업무들을 하나씩 다 스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에서 좀 전문성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요새 자꾸 들어가지고 석사를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코드를 짜는 것도 이제 인공지능한테 대체가 되는 세상이어가지고 제가 어떤 분야를 더 공부를 해야 좀 유의미하게 써 먹을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저도 비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안 했다라는 관점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석사를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지금은 진짜 오히려 좀 더 본질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어떤 뭐 AI로 막 앱 만들어서 출시해서 성공하는 게 막 컴퓨터 공학적 지식이 많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앱이 실제로 사용자가 유용하게 느끼고 이걸 결제를 하고 심지어 반복적으로 이용해서 뭐 리텐션이라는 게 쭉 나와서 실제로 그 제품이 의미가 있어야 그 돈을 버는 어떤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깊게 공부를 한다면 좀 더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컴퓨터를 좀 많이 하셨으면 뭐 마케팅, 기획, 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전반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실제로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 네, 그런 게 지금 시대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어떤 활동이 아닐까. 그래서 전문 지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 걸 결제할 만한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거를 계속 연습해 나가시는 게 지금 이 시대에는 제일 좋은 그 공부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교사고요. 여기저기 유튜브 영상 보면서 애들한테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뭐 하면서 알려주긴 하는데 아직
애기들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운 좋게 직업도 다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걸 접했기 때문에 뭐 나름 알아볼 수 있는 뭐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뭐 배울 수도 있고 돈 주고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이러는 거에. 저는 항상 고민이 좀 돼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인사이트를 어떤 걸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막 고민을 했는데 제 어떤 결론은 편향적일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사실 뭐 컨텐츠 만들고 그냥 그 어떤 개발해가지고 앱 만들고 막 웹사이트 만들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제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컨텐츠 시청자,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결제하려는 어떤 사용자니까 결국 이제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실제로 결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꾸준히 시청을 하게 만들거나 이런 능력은 뭐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겠다. 즉 그 영상을 만들거나 코딩을 자동으로 AI가 해서 뭐 앱을 만들거나 하는 거는 이제 AI한테 싹 다 맡기긴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결국에 컨텐츠든 어떤 앱, 웹사이트든을 설득을 시켜서 세상에 가치를 주고 돈을 계속 벌어야 되잖아요. 결국 근본적인 능력은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구는 AI 도구들 뭘 쓰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뭐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애들한테 훈련시키거나 뭐 바이브 코딩도 이제 앱 같은 거 만들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고 실제로 뭐 결제도 하고 그거를 어릴 때부터 만약 그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뭐 앱도 만들어보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고 하는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어떤 제가 만약 자식이 있다면 이걸 시킬 것 같아요. 제가 크리에이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상 만들어서 일단 뭐라도 올려봐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영상을 좋아하고 이런 거를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AI는 도구일 뿐이니까 그걸 막 만들어내는 건 이제 AI를 종합해가지고 만들어내되 결국에는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효용감을 느끼고 만족하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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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구가 되신 건가요, 지금? 아, 네. 비즈니스 기회를. 비즈니스 기회를. 근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모든 분이 다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것도 되게 다 다른 분야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AI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사실 보통 세션에서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은 난 그거 안 궁금한 건데 할 수 있는데 너무 다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눈빛이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또 질문도 듣고 적어야 되고 아주 바쁜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외국에서 온 교육공학 대학원생으로서 배운 게 너무 많았고 좋은 기회였어요. 정말 제가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보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전문가 여러 명 같이 그 특강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인생 한 번에만 있을 수 있는 기회 느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인생 목표는 사업이니까 저는 인사이트도 많이 받았고 그 사업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만큼인 것 같아요. 혹시 직접 질문하신 거 말고 막 이 나왔던 질문들 중에 이게 기억에 남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마지막 질문에는 그 다음 그 제너레이션은 어떨지 아이들은 어떤 걸 배워야 좋은 사회 될지 진짜 그 질문 아직도 남아있고 저도 뭐 인간적인 부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해요. AI계 인플루언서이자 아이돌인 조코딩님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연령에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결국은 AI가 거스릴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지? 그런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보는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기회에 뭐 좋은 강의도 좋았고 여러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 활력이 됐어요. 네, 오늘 일단 들어주시는 분들이 되게 열정적이시고 또 AI 관심 많으신 분들도 다 오셔가지고 일단 수업도 되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끝나고 질문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들 되게 AI에 대한 본인만의 되게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기업 강의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뭔가 여기여서 달랐던 점이 있을까요? 제가 잘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같이 사시는 분들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그냥 커뮤니티라는 측면이 좀 더 강한 느낌? 비슷한 어떤 AI 고민이나 혹은 다른 분야라고 하더라도 이제 같이 거주를 하시니까 관련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좀 커뮤니티의 느낌이 강한 것 같아서 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조코딩 채널에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 이거부터 꼭 봐야 한다 하는 어떤 콘텐츠가 있을지. 제 생각에는 가장 제가 자랑하고 싶은 영상이 구글 CEO 순다 피차이와의 인터뷰 영상. 제가 처음으로 봤어요, 그 영상을. 아. 실제로 채널에 들어가서 네네. 처음으로 봤는데 네. 잘 모르는 나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서 계속 보게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을 꼭 섭외해야겠다라는 감사합니다. 네, 그 계기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보세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